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 대구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요. 공급이 워낙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값을 어느 정도 이 최하단선들을 찍은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주장이 지나고 나면 분명 소폭이나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심리가 조금씩은 바뀔 만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죠. 공급 상황은 유지되는 측면에서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특히 이 거래가 좀 빈번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런 거래량들이 어디가 많은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실거래가, 즉 아실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메뉴들이 많은데, 자, 이 중에서 많이 산 단지를 한번 클릭을 해서 보면 대구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 100건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한 15위 정도까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측면은 이러한 거래량들이 사실 세대수가 너무 많게 되면 거래량이 많아도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세대수 대비 거래량을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은 100건이 거래되었지만 세대수가 1,400건 정도로서 전체 세대수 대비 7%의 거래량을 보여주었고요. 또 우리가 눈여겨서 보는 청라힐스자이 같은 경우 거래량 자체는 이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에 밀렸지만 이 세대수 거래량 비율은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한 15위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7%가 대단히 높은 수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2%, 4%, 2%, 1% 이런 수치들로 봐서는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는 2% 이하이냐 아니면은 2%를 넘어가느냐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가 안 되는 1, 2% 정도의 것들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 순위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좋은 곳이야 라고 과대 해석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면 이 거래량 비율이 1, 2%일 때는 급매 물건이 소진되지 않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3% 이상일 때는 대부분은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이다 혹은 신축급 아파트이다 정도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3% 이상인 것들을 큰 원으로 그린 상태이고요. 1, 2% 정도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곳은 작은 원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원이 나타나고 있는 곳들, 서대구 KTX 영무 예단부터 시작해서 청라헬스자이, 그리고 두류 센트레빌, 다사 금호 올림, 자, 그 밖에 1, 2% 정도로 거래를 한 곳들은 단순히 세대수가 많은 곳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조금 눈길이 가는 지역은 이 달서구, 월성, 월배 혹은 유천동 지역이다. 자, 지금 전통적인 강자인 월배 아이파크 2차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이런 것들이 지금 거래가 꽤 잦은 상태인데, 이유는 붙이려면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들을 대체할 신축 아파트들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점이거나 워낙에 상징성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세대수도 많은 뿐더러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급매 물건들은 소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의 급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7%를 달성했던 곳이 이런 네 군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두 다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를 놓고 해석을 해보았을 때 각자 입지들은 각자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청라이스 자이가 좀 더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두류 센트레빌은 조금 더 낮은 가격, 그리고 서대구 영무 예다움이나 다사 금호 올림은 좀 더 싼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추격 매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눈여겨서 봐두고 있는 단지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싸지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물건들이 하나둘씩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가장 싼 걸 사는 것을 목표로 많이 행동을 하실 건데,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좋은 입지를 싸게 사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좋은 입지라고 하면은 대구광역시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비수성구 기준으로는 2호선 라인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런 의문도 들겠죠. 청라이스 자이 나도 당연히 사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떡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평수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입지에 좋은 단지를 평수 낮추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잠재적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입지라고 하는 것이죠.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항상 투자 가치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은 어떤 조급함 때문에 이런 조급함을 없애려고 행동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 것은 최소 2년 뒤 혹은 4년 뒤, 6년 뒤의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들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인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옳기 때문에 최저가가 팔리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제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영상을 종종 올리면서 자주 드렸던 말씀은, 입주장이 되면 거래량이 폭발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지가 다소 부족한 곳인데도 왜 살까를 생각해 보면 나한테 맞는 가격대라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시야를 평소에 넓혀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많은 단지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많은 시세 조사들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임장도 좀 가보시고 시세 조사도 해보시면은 우리의 조급함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만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항상 다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다음에는 현재 집을 팔고 어디로 넘어갈 수 있게 될까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입지라는 요소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는 교통과 학군, 즉 우리 대구로서는 2호선이 붙어 있는가, 그리고 학원가 같은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한 우리는 처음에 만족한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이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현재 정도의 만족을 하면서 충분히 괜찮다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잘못된 선택이었더라, 내가 아무 생각도 없던 거였더라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집 구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번에 특별하고 그리고 귀중한 선택인 만큼 신중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거래량들을 살펴보면서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라는 표현도 같이 보게 되었고요. 이러한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7% 이상인 곳은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였다. 자, 그래서 이런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 중심으로 추격 매수라는 것이 분명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입지라는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